자, 그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수업하고 있는 폴더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어저께 했던 것만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나 열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HTML 폴더에 오늘 11차거든요. 데이 10-1 언더바 여기다 블럭 엘리먼트 .html 만들어서 파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S 하나 미리 만들게요. 어서오세요. 링크 탭 눌러서 CSS 10-1로 만들 겁니다. 자, 다시 HTML로 넘어가서요. 자, 요소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름을 경계라는 뜻으로 디마케이션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디마크라고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다가 자, 실제 블럭 요소를 하나 여기다 넣을 거예요. 블럭 해서 하나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SS는 이게 요소가 두니까는 클래스 디마크 그리고 클래스 블럭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디마크에다가요. 자, 배경 색깔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컨트롤 E 누르시면요.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나오거든요. 자, 숫자 2가 아니고 영어 알파벳 2예요. 색깔 입력 다 끝나시면은 ESC 누르시면 닫힙니다.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영역이라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없는 거가 아니고 F12를 누르면 자,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 게 열리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 게 열리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분명히 요소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자, 화면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요소라고 하는 걸 마우스로 클릭을 해놓고 봐보시면은 자, 좌측 상단에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1220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0이라고 써져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너비를 가리키고 뒤에 들어가는 거는 높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고 있는 자, 디마크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너비가 1220이고 높이가 0인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소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만들면은 너비는 100% 가득 채우면서 높이가 없는 상태로 얘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블럭 요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자, H2 하나 써주시고 여기에 블럭 레벨 요소의 특징 아래에다 UL 태그에 LL 하나 써놓고요. LL 한 5개 정도 써놓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특징은 자, 블럭 요소는요. 자, 너비는 자동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요. 높이는 최소 높이로 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를 않았지만 블럭 요소에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시면 여기에 텍스트라고 글씨 하나 써 놓으시면요. 자, 블럭 요소는 글자 크기만큼 높이를 증가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블럭 요소는요, 자식 요소 또는 자식으로 들어있는 글자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잠깐 블록 요소의 높이는 자식 요소나 글자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글자라고 하는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컨텐츠 영역에 만들어지는데 이를 컨텐트 박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네들 컨텐트 박스가 얼마큼 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시려면 블럭이라는 곳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F90 넣어서 색깔 넣어보시면요. 자, 이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자신이 채울 공간,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파란색 공간이 자신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높이는 자신 요소의 높이를 영향을 받는데 자, 글자의 높이는요.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의 행간인데요. 자, 글자 행간으로 글자의 줄 높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높이를 80 픽셀이라고 써 놓으시면은 자, 글자 줄 높이가 8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블럭 안에 있는 글자 줄 높이는 80이 되면서 이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 색깔이 채워지거나 글자가 작성이 되는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요.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작성이 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컨텐츠 영역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컨텐츠 박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럭 요소의 컨텐츠 박스는요. 자, 크기 속성,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블럭 요소의 컨텐츠 박스는 너비와 높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너비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 요소는 블럭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를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여기다 너비를 width 해서 400 픽셀 한번 줘보시고요. 자, 높이를 200 픽셀 이렇게 주시면 자, 컨텐츠 박스 크기를 400과 200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빈 여백, 자, 너비를 적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여백은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해서 오토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높이 속성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고 여백이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다가 다시 h2 자, 높이 속성 적용하기. 자, 블럭 요소에가 여러분들이 높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시면은 적용한 만큼 높이 값이 적용이 돼요. 자, 1차원적으로 보았을 땐 되게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블럭 요소는요, 높이인 하이트를 적용하면 적용된 만큼 높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인라인 요소는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해 주셔야지 하고요. 자, 높이에 적용이 된, 자, 요소에 적용된 높이는요, 부모 요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디마크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었지만요. 자,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는 디마크한테 높이 값을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는, 자, 배경색 하나뿐이에요. 자, 그런데 높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자, 자식에게 높이를 200만큼 적용했더니, 부모 요소인 디마크라고 하는 곳에도 높이가 200픽셀만큼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자식에게 주었던 높이만큼 그대로 부모를 밀고 내려간 거예요. 자식 크기만큼 부모 크기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초기에는 주머니 크기가 작지만 안에 들어간 내용에 따라서 주머니가 커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비하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뭐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는, 자, 얘네들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는 수성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여백. 자, 여기서 근데 우리 수업 진도 나가니까 세문서 하나 열겠습니다. 자, 스테이 10-2 언더바, 자, 여백 마진과 패딩. 자, 제가 지금 마진과 패딩으로 썼지만 우리가 먼저 볼 거는 패딩 속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패딩 속성. 자, 아까처럼 여기에 클래스 디마크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디마크의 자식으로 클래스 블럭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이 링크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 주실게요. 링크 10-2로 링크를 걸 거고요. 자, 얘네 두 개, 클래스 디마크와 클래스 블럭. 자, 그리고 디마크에게는 아까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서 색깔을 줄 건데요. 자, 밝은 파란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색깔 난 찾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누르시면 되는데, 자, 커서 위치가 색깔 위치, 색상값 위에 있어야지 가능하지,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시면은 현재 커서 위치에서는 빠른 편집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색상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 컨트롤 E 누르시면 색깔을 우리가 찾아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색깔을, 자, 밝은 파란색으로 넣을 건데요. 색깔 찾는 거 다 됐으면은 ESC 누르시면은 저 창은 닫히고, 그러니까 색깔을 너무 기니까 이러면 좀 편집을 시킬 거예요. BFF로 색깔을 편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폴더 문서를 열어서 마진과 패딩 확인해도 역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사실상 F12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요소라고 하는 거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실제 사용하려는 거는 여기 블럭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샵 F90 넣어서 자, 여기다가 너비 100과 높이 100을 넣을 건데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너비하고 높이가 적용이 되고요. 적용된 것은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상을 칠해 놓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는 자동으로 생긴 여백 부분, 오토 마진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블럭에 가서 글자를 하나 써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로레미를 쓰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탭을 한번 누르실 거예요. 탭을 누르면은 자, 자동으로 문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글자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넣은 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뭐 읽거나 해석하기 위해서 넣은 글자는 아니에요. 네, 글자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좀 개수를 줄여야지 되겠어요. 보니까 대충 이렇게 뭐 C가 들어가는 여기까지만 잘라 놓으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글자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넣어서 100 곱하기 100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럼 D마크 아래쪽에다가 HE 쓰시고 먼저 볼 거는 패딩 속성 알아보기예요. 속성 알아보기. 자, P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패딩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컨텐츠 박스 내부에 생기는 여백이에요. 자, 그래서 컨텐츠 박스 내부에 생기는 여백으로 얘네가 속성이 적용이 되면은 박스 내부의 크기도 함께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를 글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딱 글자 시작하는 것도 좌측 상단서부터 쭉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에 패딩, 자, 여기다가 50 픽셀이라고 하는 값을 적용하시면, 자, 박스 사방에 50 픽셀만큼의 여백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박스가 커 보이는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박스 내부에 생기는 여백이고요. 지금 즉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여백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적용하셨던, 자, 100 곱하기 100은 이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패딩이 이렇게 안쪽으로 여백을 만들어 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안쪽으로 여백이 증가하다가 보니까는 박스가, 자, 아까보다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 패딩이라고 하는 값이, 자, 50이니까 여기에 50, 아까 박스 크기 적용한 거 값 100, 그리고 오른쪽에 50 들어가서 얘네는 마치 너비가 200인 것으로 보이고요. 높이도 역시 200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얼핏 보아서는, 자, 너비를 적용했는지 높이를 적용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지만요. 자, F12를 눌러놓고 개발자 모드에서요. 얘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자, 스타일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디마크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안에 블럭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이 블럭 요소에, 자, 크기가 얼마큼 적용됐는지, 패딩이 얼마큼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박스의 크기는 처음에 우리가 너비 100, 높이 100을 적용했고, 패딩이 안쪽으로 각각 50씩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자, 이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사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네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위쪽으로 값을 주겠다 그러시면은, 자, 패딩 탑, 근데 탑을 쓸 때는 대시 탑 이렇게 쓰셔야지 되는 거고요. 패딩 라이트, 패딩 바텀, 패딩 레프트, 이렇게 각각의 값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값을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우리 값이 이미 네 방향 주었으니까는 요거 값을 0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패딩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패딩 탑 50 픽셀을 적용하시면은 위쪽으로 여백이 50만큼 적용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50 픽셀을 적용하시면 오른쪽으로 여백의 값이 50 픽셀이 적용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왼쪽에다 값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패딩 레프트 값 써 놓으시고 여기다가 100 픽셀 적용하시면은 100만큼 값이 적용이 되겠죠, 또. 자, 아래쪽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시면 패딩 바텀 아래쪽으로 값을 저는 자, 200을 주고 싶어요. 넣으시면은 200 픽셀만큼의 값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패딩, 대시 탑, 대시 라이트, 대시 바텀, 대시 레프트 각각의 세밀한 값을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요. 자, 앞에 있는 접두사만으로도 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자,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는 자, 축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약식. 자, 그래서 대시가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앞에 있는 속성만으로도 얘네들의 이름을 쓸 수가 있게, 값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관찰해 봤더니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기에 보았더니 대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혹시 얘네도 축약식으로 백그라운드만 써서 컬러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역시 얘네도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썼지만 나중에 쓴 값이 더 우선순위가 크니까요.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값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자, 값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축약식은 접두사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적용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용하다가 보니까 축약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축약식으로 위, 오른쪽, 아래 이거를 값을 한 번에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가능합니다. 패딩 하나 쓰시고요. 값을 20픽셀 한 칸 떼고 30픽셀 한 칸 떼고 40픽셀 한 칸 떼고 50픽셀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패딩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애가 값이 4개이듯이 여기서 4개를 썼다는 거는 자, 얘네들도 뭐 사방의 값을 각각 적용했다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시죠. 저장해 놓고 얘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사방의 값이 서로 다르게 20, 30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자, 크기가 애매하니까는 어디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는 다소 힘드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건요. 자, 맨 처음에 쓴 거 20픽셀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값일까요?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값일까요? 자, 여러분들 볼 때 어디가 20픽셀로 보이세요?
그쵸. 처음에 쓴 값은 탑 위쪽에 지정된 값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딩으로 써놓으신 값은 처음에 쓴 값은 탑. 그러면 두 번째 쓴 값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right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딜까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발견을 하셨나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값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값이 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실수로 값을 3개만 썼어요. 이번에는 자, 100픽셀, 110픽셀, 120픽셀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저장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세 방향이기 때문에 값이 세 방향만 지정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네 방향 다 지정이 된 거예요, 또.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패딩은 어디에 지정이 된 걸까요? 처음에 쓴 값은 어딜까요? 탑.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라이트. 그럼 세 번째 값은요? 이제 뭐, 자, 바텀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왼쪽에 값이 안 들어와야지 되는데 값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레프트 값도 같이 있을 걸까요? 자, 이거. 자, 그래서 처음에 쓴 값은 위, 두 번째 쓴 거는 좌우, 세 번째 쓴 값은 아래 값을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깜빡하고 하나를 또 덜 썼어요. 값을. 패딩. 이번에는 200픽셀, 200픽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하나가 적용이 안 됐겠지 했는데 역시 적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방향 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쓴 값은 또 어디가 적용이 된 걸까요? 탑과 바텀. 그럼 두 번째 값은요? 라이트와 레프트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가 값을 하나를 쓴 거는 짐작하시겠지만 자, 상하적 값을 전부 다 한꺼번에 써놓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값을 한꺼번에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참고로 0일 때는 단위를 안 써도 되지만요. 0이 아닐 때는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네들은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자, 상하좌우 전부 다 여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